자, 이렇게 공개된 정보가 임대차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이 큰데요. 윤지혜 기자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 우선 통계에서 눈여겨볼 만한 특징이 있었습니까? 네, 먼저 갱신 요구권 사용률이 20%로 앞서 보신 것처럼 생각보다 미미했다고는 하는데 특정 아파트의 사례를 보면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. 네. 자녀 교육 등을 이유로 서울에서 전월세 수요가 많은 대치동 음마 아파트의 경우인데요. 세입자 10명 중 7명이 계약 갱신권을 행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지난 5개월간 전월세 신고를 한 게 154건, 이 가운데 갱신이 59건이었고요. 45건은 갱신 요구권을 행사해서 임대료가 5% 이내로만 올랐습니다. 네. 한 예를 보면요. 지난 10월 음마 전용 84제곱미터 전세가 5억 7,750만 원에 계약이 됐는데 직전 임대료를 보면 5억 5천만 원에 비해서 정확히 5%만 증액한 사례입니다. 한마디로 임대차법 효과를 봤다고 볼 수 있는 거죠. 임대차법의 효과는 있었고 네. 부작용은 없었습니까? 네, 부작용도 있었습니다. 이 전월세의 월세화 현상입니다. 신규 계약 중 절반 이상이 반전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네. 앞서 보신 음마 아파트의 경우 이 신규 계약 95건 중에 반전세가 53건으로 전체의 55.7%에 달했습니다. 보증금만 있는 전세 계약을 갱신할 때는 대부분 전세가 그대로 유지가 됐는데 신규 계약을 할 때는 이 절반 이상이 일부라도 월세가 포함된 계약으로 바뀐 겁니다. 네. 임대차법 시행 이후 집주인들의 월세 선호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. 전월세 신고제 앞으로 전월세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? 전세라는 것도 결국에는 이 수요와 공급에 따라 움직이다 보니까요.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어쨌든 긍정적인 영향이 꽤 있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. 전문가 얘기 들어보시죠. 네. 임대차 정보가 정책의 설계라든지 또 수요자 입장에서는 정보의 투명성이나 또 임대차 시장의 교섭력을 높일 수 있다는 것에 의미를 둬야 될 것 같아요. 네, 일단 세입자 입장에서는 신규냐 아니면 갱신이냐에 따라서 앞으로 남은 계약 기간도 알 수가 있고요. 임대료 수준 등 부동산을 통해서 알 수 있던 정보를 좀 더 쉽게 알 수 있게 됩니다. 다만 한편에서는 임대인도 최근 신규 계약을 보고 이중 전셋값 상황 등을 손쉽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전셋값이 역설적으로 이렇게 오를 가능성도 있습니다. 여러 가지 측면이 다양하게 있군요. 네. 윤 기자 잘 들었습니다.